드디어 평창 무대에선 우리 여자 선수들 스위스를 상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0대8로 패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박힘찬 PD의 관람기 들어봅니다. 1승 3패로 끝난 남자 대표팀의 올림픽 최종 모의고사. 경기 리뷰와 함께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체코,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의 전력도 체크해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5회 지금 시작합니다.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135회 박힘찬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만 인사를 드리네요. 예, 이현석 기자가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좀 생겨서 급작스럽게 오늘 녹음에 참여를 못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NHL 소식들하고 국내 평가전 내지는 올림픽 경기들 리뷰 좀 깊이감을 더해주는 존재인데 네. 허전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좀 시간이 그렇게 돼서 오늘은 깊이감보다는 또 현장에서 계속 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또.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제 관점에서 깊이감은 떨어지겠지만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제 관점에서 본 현장 소식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범 아나운서님은 평창에서 또 멋진 목소리로 열일 중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계속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열심히 방송 중이라고 전화 연결이라도 할까 했는데 시상식 때까지 꼼짝 못한다고 바쁘시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전화 연결 안 하는 저희가 걸로. 시간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현섭 기자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태범 아나운서님도 복귀하시면서 비하인더넷 조금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피디님, 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실감 좀 나시죠? 근데 개막식 보셨어요 혹시? 개막식 저는 클립 영상으로 그렇죠. 엑기스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김연아 선수가 성화 최종 점화하는 장면만 봤어요. 네. 그것도 클립으로. 그것도 박종화 선수랑 정수현 선수가 같이 전해줬잖아요. 최종적으로 전해줬는데 글쎄요. 주변에 지인분들을 여쭤보면은 개막식을 다 챙겨서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 때나 이렇게 아버님 세대 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꼭 챙겨보시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TV 틀어놓고 그냥 마냥 보시는 시간대다 보니까 그렇게 보신 분들은 좀 있는데 저희 또래나 아니면 저희 후배 또래에서는 그렇게 개막식을 챙기면서 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클립 영상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만 챙겨보는 정도? 많이 뭔가 방송을 보는 패턴들이 이미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스포츠 쪽에서도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저희 영상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는데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저희 몫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다 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댓글에도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16일간의 올림픽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이스하키 팬분들도 그러시고 저희 비하인더넷도 간절하게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들 분주한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더 바빠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특별한 댓글 함께 공유하면서 비하인더넷 출발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35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한 주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어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 댓글 분위기에 따라서 저의 녹음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백님 남겨주셨어요.
토론토랑 뉴욕 레인저스 경기 직관하고 왔습니다. 알로에츠님 말씀대로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먼저 토론토는 정말 빠르고 화려했어요. 드랍패스 하나에 뉴욕 수비진이 아주 우왕좌왕. 그리고 뉴욕은 덤프앤체이스를 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득점력이 부족하달까? 실제로 두 자리 슛 시도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경기가 일찌감치 4대0으로 기울어버렸습니다. 홈팀이 무득점인 바람에 골혼 소리는 못 들었네요. 대신 주변 분들의 찰진 영어 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되어 나가는 헨리 그린캐스트 선수의 뒷모습은 유유하시면서 광고 타임에 뭐 하나 했더니 삽 들고 와서 이렇게 밀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모두 꼭 보러 가세요. 느낌표 하셨습니다. 네. 뭐 올림픽 예선전 경기들을 보니까 같은 포맷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굳이 정빙 타임을 만들어서 삽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쌓인 눈들을 치우고 이랬는데 그걸 직접 보셨다니 저는 부러움밖에 없는데요. 진짜 저희도 얼른 직관 가고 싶네요. 네.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이 토론토랑 뉴욕 레인저스 직관하고 오셨다는 저의 블로그 이웃님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아니신지 맞으실 거예요. 문백님 맞을까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세요. 그러면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이웃님이셨어요? 네, 저희 서로 이웃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저희 비하인더넷 포스팅에다가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WLSD 땡땡땡땡님. 자, 실시간으로 듣고 댓글 남깁니다. 크크크크. 와, 여자 목소리가 나오네. 상큼하네요, 방송이. 감사합니다. 아마추어지만 하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행해주시던 김태범 아나느님, 박PD님, 현섭기자님 항상 잘 듣고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상큼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아이스하키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CHAR 땡땡땡땡님. 크레그 버튼의 NHL 유망주 탑50 리스트가 나왔네요. 밴쿠버의 패터슨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처음에 드래프트했을 때는 빌라디보다 먼저 드래프트된 거에 의문이 있었는데 짐 베닝이 드래프트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여기에다가 몬트리올 알로에츠님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현석 기자님이 이렇게 계셨다면 코멘트를 좀 쏟아내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지만 댓글 소개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하하하님. 세계 최강 캐나다의 실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PD님도 감탄하시고 세계 6위 스위스를 박빙도 아니고 10대 0으로 가볍게 이기다니. 그리고 새로 들어온 김예슬 아나운서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잘하시던데 얼굴도 예쁠 것 같아요. 김태범 아나운서의 공백을 확실히 메운 슈퍼서브네요. 3주 동안 말고 일정만 괜찮다 하면 비하인터넷에서 계속 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족한데도 한 주 만에 굉장히 팬이 많이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예슬 아나운서 모습은 저희 유튜브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잘 숨겨져 있습니다. 종종 찾아보시면은 있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거고요. 우선 얼굴은 안 예쁘고요. 그리고 태범 아나운서의 공백도 전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태범 아나운서님 평창 잘 마치시고 얼른 복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알로에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김태범 아나운서님이 있었다는 걸 잊을 만큼 좋은 진행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살고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올림픽 경기와 최소 스웨덴 평가전을 보면서 라스무스 달린을 뽑을 수 있길 바라는 기원제를 지내려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다녀온 사이에 보스톤이 미쳤네요. 2경기 덜 했는데 모두 잡는다면 1위. 토론토도 다시 상승 중. 너무 놀랍습니다. 배가 아픈 것보단 탱크포 달린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카자흐 평가전 때 입장 기다리면서 캐나다 여국대 선수들 만났는데요. 제가 프라이스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와서 엄지 세워주고 갔었는데 시차 때문에 해롱거리다가 사진도 못 찍고 사인도 못 받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싶더군요. 스포츠 팬으로서 인생의 한으로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PD님 너무 겉에서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요.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진행하신다는 자부심과 오랜 기간 동안 음지에 빛을 주려 하셨었던 보상 심리를 발휘하셔서 올림픽에 전면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하덴낫의 애틀란틱 두 팀의 이야기가 나올 걸 걱정하며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덴낫 한 주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조언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야 뭐 올림픽 무대에 서서 또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그죠. 없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돈이 왼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노력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제가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몬트리올 알루체님이 저희한테 뭐 계속 선물도 지원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한국에 오셨을 때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기회가 되면 뵙고 싶었었는데 제가 계속 한국 팀 평가전을 못 가는 바람에 예, 뵙지 못해서 정말 송구함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혹여나 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몬트리올이라도 놀러 가게 되면은 예, 그때 좀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예, 한국에서 그래도 평가전하고 이렇게 경기들 챙겨 보시고 좋은 추억 쌓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하면서 제가 PD님과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알로에츠님께서 너무 딱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음지에서 양지를 밝혀주는 일 온더스포츠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키에서는. 더 할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돈이 왼수라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을 못 받는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도 뭐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라는 그런 수식어가 달린 그 수식어를 핑계로 삼아 또 달려가시는 분들이 각 종목들마다 또 계세요. 있죠. 예, 아이스하키 쪽에는 뭐 저희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 외에도 또 보이진 않지만 또 예, 종종 보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도 뭐 더 크게 더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만은 세 번째 말씀드리게 되지만 돈이 왼수라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가 더 잘해서 잘 풀리면은 뭐 계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또 할 수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그거 하나 기대하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알로에츠님 우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캐리 프라이스 좋아하는데 그날 사진 남기셨으면 진짜 인생샷 건지셨을 텐데 제가 더 아쉽습니다. 우선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페이스북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킴님. 진짜 혼수 상태가 아니고요. 킹스앱 긴 부진과 이런저런 일들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디님 라이크라도 하나 눌러주셨다면 제가 먼저 친구 추가했을 텐데요. 이제 뭔가 진짜로 긴장이 됩니다. 올림픽 그리고 각 리그 플레이오프 게다가 한국 탑 디비전 게임까지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왜 긴장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기대는 똑같이 되는 것 같고요. 친구 추가는 좀 더 저희가 용기가 생기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네, 뭐 몸이 안 좋아서 혼수 상태가 아니어도 예, 정신적으로 힘들면 혼수 상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SY더맨님 비하인더넷 134회 지난 방송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플라이카메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번 화 잘 들었습니다. 김예슬 아나운서님 환영합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없는 동안 비하인더넷 잘 부탁드리고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또 저도 NHL TV 할인하는 거 결제했습니다. 댓글 쓰는 동안 베가스와 워싱턴 경기 다시 보고 있어요. 남은 시즌 동안 경기들 보면서 팬으로 할 팀 찾아봐야겠어요. 크크. 8일에 열리는 슬로베니아전 갈까 말까 하다가 직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TV로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장 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4일 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표팀 선수들 모두 보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만해도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평가전도 그렇지만 예. 뭐 올림픽 경기장을 다녀와 보니까 제가 10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맨눈으로 아이스하키를 경기를 본 게 카메라로 항상, 말고 카메라 액정으로 보다가 예, 맨눈으로 본 게 처음이어서 근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직관이 정답입니다. 네, 잠시 후에 간단한 뭐 리뷰 시간으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11일에도 여자 스위스전 경기 보시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여자팀 올림픽 데뷔 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신소정 골리 44세이브 8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긴장을 많이 했는지 평소에 쉽게 했던 플레이도 잘 안 맞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찬스를 놓친 자와 잡은 자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단독 중계한 방송사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1피리어드 중반에 쇼트트랙으로 넘겨서 금메달 딴 거 보여주고 바로 넘어와야지. 아니 계속 리플레이 보여주고 시상식에 광고까지 진짜 할 말이 없더군요. 아무튼 선수들 잘 추스리시고 남은 스웨덴 그리고 일본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단독 중계라는 타이틀을 광고까지 했으면은 그니까요. 네. 계속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돈이 왼수라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방송사도 똑같죠. 네, 사실. 똑같죠. 예, 근데 그렇죠. 아쉬움이 크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스포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플라이카메님 말씀처럼 사실 그 경기 사실 중요한 경기죠.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경기니까. 네. 근데 경기만 하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아이스하키 네. 단독 중계 한다고 하면은 쇼트트랙 보실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그쵸. 이미 보고 KBS 도 계실 있고. 텐데 굳이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쇼트트랙으로 넘긴다고 굳이 MBC로 채널 돌릴 분은 많이 안 계실 거거든요. 네. 예, 그거 0. 몇 프로 챙겨서 얼마나 배가 부르셨겠냐마는 네,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네요. 안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네요. 넘어가고 심지어 1피 중반부터 못 보다가 2피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는 온더스포츠 카톡방 통해서 상황 전달을 좀 받았는데 안 그러셨던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날 힘 PD님 관동에 계셨죠? 네. 네. 이따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댓글 씁니다. 계속 빠짐없이 잘 듣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초부터 감기로 시름되다가 나은 것 같아서 하키하러 갔다가 다시 도져서 한 달 이상 고생했어요. 133회에 대한 남북 단일팀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박힘찬 PD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현석 기자님 이글스 우승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댓글 네. 감사드립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건강 항상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직도 추워요. 오늘 다시 추워졌어요. 네, 이게 풀링랑 말랑 할 때 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현석 기자님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예, 이글스가 너무 극적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네, 다음 주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롬발드님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일찍 와서 안양빙 상장 로비에서 워밍업하고 있는 러시아 선수를 보는 행운이 일리아 코발축 하면서 사진도 함께 바로 눈앞에서 찍으신 네, 코발축 사진이 사진이더라고요. 올라왔더라고요. 뭐 거의 평생 보기 힘든 장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네, 평창이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긴 했나 봅니다. 멋진 사진 감사드리고요. 사진 하나 더 남겨주셨군요. 안양빙 상장에 직관 중 가장 많은 관중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사진 봤는데요. 물론 저도 안양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사할린과 아시아리그 챔피언 네. 결전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저도 있었는데 이 정도는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숀채님입니다. 여자 대표팀 올림픽 첫 경기 중간에 이 말씀 또 해주시네요. 중계를 끊고 쇼트트랙을 보여주네요. 채널이 많은데 하키 중계를 계속해주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동감합니다. 예, 뭐 좀 더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 아시아 쪽 아시아 리그가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인기가 많아지고 그건 넘어와서는 많지만 네. 그 러시아 KHL 채널이 따로 있어서 24시간 KHL 하키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지만 좀 굉장히 먼 일일 네, 것 갈 같고요. 길이 머네요. 제가 항상 뭐 술안주 삼아 말씀을 지인분들과 함께 하면서 네. 하는 얘기가 그거 생기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게 또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요. 네. 네. 뭐안 되면 우리가 만드는 걸로. 네. 저도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임효준 선수 우리나라 첫 금메달 소식 너무 기쁘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날아가 버린 1피 10분 너무 아쉽습니다. 온더스포츠가 좀 했어야 하는데.
조만간 좀 방송국을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임 PD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우하하하님 이제 선물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의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이제 안 받으셨던 분들 중에 찾아서 한 분을 선정을 했는데 우하하님께 그 대면 킬러 웨일즈 후드티가 있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거고요. 그쪽에 주소하고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86님. 86님 링크 계속 달아주면서 저희 정정해 주셨던 분께도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댓글을 좀 늦게 달아드려가지고 아직 메일을 못 받았는데 방송 들으시면은 댓글 확인하신 다음에 메일 체크하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평창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단일팀 경기 조별 예선도 있었고요. 평가전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쁜 한 주였어요. 먼저 일본과 스웨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이었고요. 이날부터 여자 조별 예선이 시작이 됐죠. 4시 40분에 경기가 시작이 됐고 앞선 평가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과 체코를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4번의 경기를 가졌는데 4번 다 뭐 역전승도 하고 대승도 나고 막 해서 4승을 하고 평창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가졌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평가전을 가졌었는데 다 이겼죠. 스웨덴도. 그래서 과연 이 둘이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본은 또 직접적으로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일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박빙이었는데 박빙이었는데 스웨덴이 한 골 차로 이겼네요. 2대1로 스웨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피리어드 때 2분 만에 스웨덴 파니라스크가 선제골을 뽑아냈고 그다음에 2피리어드 때 일본에서 동점골이 터졌죠. 루이 유키타가 동점골을 뽑아냈고 3피리어드도 시작하자마자 또 2분도 안 돼서 사라 얄마손 선수가 다시 리드를 잡는 골을 뽑아냈는데 얄마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릉에서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했을 때 이도움을 2차전에서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이 2대1로 이겼고요. 좀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박빙이었더라고요. 유효 슈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더 많았다면서요? 5개 차이였는데 이제 31개, 26개. 뭐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본이 살짝 앞선 부분들도 있었고 그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인 기록들도 다 체크해서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슈팅 차트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슈팅을 몇 개 어떻게 때렸는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1-3피리어드 때 보니까 한창 추격하는 타이밍 때 그러니까 슬랏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포인트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거기서의 슈팅보다는 좀 골대 바로 주변에서 슈팅들이 많이 있는 걸 봐서는 각이 없는데 무리하게 쏘다가 다 막혔구나. 그런 게 좀 짐작이 갔었고요. 그리고 페널티도 보니까 오히려 파워플레이 찬스는 일본이 4차례로 더 많았는데 특히 이제 3피리어드 때 3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못 살리지 못했군요. 그 점도 좀 일본 쪽에서는 아쉬울 것 같고요. 또 아이스타임도 좀 선수별로 살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 선수들의 좀 비중이 높은 모습이 있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여자 팀들도 3개 라인, 4개 라인을 다 똑같이 균일하게 가동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3개 라인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고른
아이스타임을 보였었고요. 페이스오프도 일본이 뭐 한 10개 차이로 좀 근소하게 앞선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글쎄요. 좀 기록을 보면은 박빙이긴 하지만 그나마 일본이 근소하게 앞서긴 했는데 결과는 네, 뒤지는 네. 스코어가 나왔네요. 일본으로서는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한 점 차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일본도 올림픽 사상 첫 승을 올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패를 기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네. 저희 녹음 들어오기 전에 끝났잖아요. 스위스 대 일본 경기였죠. 네. 이번에 또 스위스가 이겼네요. 3대 1로 네. 그래서 이 경기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네. 이 피리어드 때에 스위스가 먼저 2골을 뽑아냈는데 사라벤츠 선수가 이 피리어드 중반 그리고 이 피리어드 10분 그리고 13분 3분 사이에 2골을 뽑아냈네요. 그래서 먼저 앞서갔고 추격을 시작한 일본은 한 골 더 내주고 추격을 시작했네요. 알리나 뮬러가 세 번째 골을 뽑아냈는데 3피리어드 초반 때 보면은 일본이 좀 실점하는 타이밍이 각 피리어드 시작하는 초반 때 많이 실점을 하는 패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스웨덴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알리나 뮤러가 세 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알리나 뮤러는 저희와 단일팀과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뽑아냈던 선수였죠. 네. 20살, 만 20살. 최연소 메달리스트라고요. 그렇죠. 지난 대회 때 만 15세로 동메달을 출전을 땄으니까요. 해서 동메달 하는데 막대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스위스 팀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벌써 5골을 넣었어요. 와, 예. 1위네요. 득점왕이네요.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 7분 때에 이제 하네 쿠보 선수가 만회 골을 터뜨렸는데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도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지만 일본이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끝났네요. 결국 스위스는 2승을 올렸고요. 일본은 2패를 기록했습니다. 중입니다. 일본 마지막 게임 우리랑 할 때 엄청 힘들게 나올 것 장난 같아서 아니겠네요.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이럴수록 마지막 저희 일본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저녁 8시쯤인데 아마 저희가 녹음이 끝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스웨덴과의 경기가 시작이 될 테고요. 되겠죠. 요 내용은 뭐 오늘 터는 것보다 다음 주에 이어서 기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모두가 집중했던 세계가 주목한 경기죠. 6천여 관중이 만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대 스위스 경기 2월 10일 토요일 저녁 9시 10분에 있었습니다. 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6천여 석의 만석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온 뉴스와 기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중계를 봤잖아요. 네. 비어있던데요, 많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6천석이 매진이 된 건 맞고요. 네. 근데 매진은 됐지만 어디서 그 표를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신문 기사 보니까 막 지자체에서도 사가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처리를 못한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장내 아나운서 방송이 나왔는데 3,700 몇 명인가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봤고 또 관계자들, 선수들 뭐 이런 분들도 뭐 직계가 포함이 안 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000명이라고 보면은 한 2,000석이 그냥 버려진 거죠. 그렇죠. 아깝더라고요. 제가 첫 게임인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현재 북한 응원단도 왔었는데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장 곳곳에 그러니까 아마 화면상에서는 이제 뭐 우리 선수들 벤치 뒤쪽에 그리고 맞은편 쪽에 북한 그 응원단들이 앉아 있는 거를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곳곳에 계셨구나. 거기 말고도 사이드 쪽에 좀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자리를 해 계셨었고요. 어디서 이렇게 표를 급하게 빨리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죽은 표들이 많은 거 보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네. 화면으로 볼 때는 몇 분 안 계셔 보였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경기장을 막 채우는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중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였나요? 힘내라도 있었고 뭐 우리는 하나다 뭐 통일 뭐 저쩌고 여러 가지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쵸.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웜업 마치고 응원단들이 입장을 했고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그 한 1-20분간의 시간 동안 이제 연습할 겸 이렇게 합을 맞추시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옛날 막 매스 게임 보는 것처럼 막 합이 딱딱딱 맞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신기해하면서 관중들이 초반에 이제 호응을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좀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선수들한테도 큰 힘이 그거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글쎄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대 스위스 경기 결과는 일단 0-8로 패배를 했습니다. 네. 1피리어드 때 10분 때부터 해서 한 2분 사이에 스위스 알리나 밀러 선수가 연속골을 뽑아냈고 그다음에 1피리어드 종료 한 10여 초를 남겨놓고 또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피리어드 1분여 만에 다시 알리나 밀러가 득점을 뽑아냈고 굉장했어요. 이 네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스위스 선수가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스피드를 가지고 패스 2번 만에 끝내버리는 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그 마지막 패스를 받을 때까지 뮬러 선수는 절대 동작을 풀지 않고 슈팅 자세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서 한 번의 슈팅을 정확하게 꽂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잘 됐고 연습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분 21초 얼마 안 됐죠. 한 40여 초, 50여 초 지났을 때에 포베스텐츠 선수가 또 추가골을 뽑아냈고 0-5가 됐고요. 17분 경에 다시 한 번 더 추가골을 포베스텐츠 선수가 뽑아냈고요. 0-6으로 2피가 종료됐고요. 3피리어드 들어서 9분 경에 라라 슈탈러 선수가 중거리 골을 뽑아냈는데 이것도 참 인상적인. 저 이 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도 현장에서 관중분들이 이 골을 보면서 탄식을 우와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그 원타이머 중거리 슬랩샷이었잖아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게임에서도 이런 멋진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맞아요. 라는 게 바로 느껴지면서 탄식과 감탄사가 섞인 이게 섞인 이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골은 아니었지만 뭔가 되게 시원하게 너무 들어가서 시원하기도 했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신소장 골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앞에 아니니까요. 스크린도 잘 걸려 있었고요. 맞습니다. 시야적으로 가려 있다 보니까 좀 막기가 어려웠죠. 이렇게 했고 11분경에 이제 또 라라 슈탈더 선수가 혼자 또 휘젓고 댕기면서 마지막 골리를 제껴내고 8번째 골을 성공시켰죠. 0-8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너무 아쉬운 거는 아마 중계로 보셨던 분들은 1피 알리나 밀러의 2골이나 놓치셨어요. 10분 만에 2골을 놓쳤다는 점이 좀 너무 많이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네요. 그 피디님 하이라이트로 안 보여주던가요? 다시 보기로? 안 보여줬던 것 1피 같아요. 때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1피 그 웜업 그 정빙 시간조차도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정빙 시간에 보통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광고 그냥 때리기 바빴구나. 바로 2피 시작되는 바람에 그 2골을 놓쳤습니다. 아쉽네요. 아쉽고 아마 힘 PD님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본기 차이를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방송까지 평가전을 리뷰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하키 선진국과 후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한참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팀들 간의 차이는 기본기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렸고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팀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됐죠. 패스도 안 됐고 움직임도 안 좋았고 시야도 좁았고 턴오버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준비한 전술 전략을 아예 펼쳐내지도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이었고 이게 뭐 비단 단일 팀을 급박하게 조성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죠.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우리 실력이 부족했고 예, 우리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처음이고 이 수많은 네. 저도 역대 하키 경기장을 그렇게 다니면서 외국 경기장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쵸. 예, 4천여 분 가까이 되는 관중을 언제 한번 그분들 앞에서 뛰어보겠어요. 그래서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긴장감도 훨씬 컸겠죠. 엄청 컸을 거고 거기에 막 높은 사람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고도 없이. 네. 그 VIP석에서 보면 되지 왜 일반석까지 내려와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안 할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네. 안 하겠어요. 신경 쓰이죠. 부담되고. 예. 그렇고 뭐 응원단들 또 응원하고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네. 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좀 기본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정말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뭐 선수가 기계처럼 살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네. 기본기만큼은 정말 기계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기본기만큼은 이런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도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패스가 알아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본기가 탑재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네.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현장에서 좀 갖게 됐었고요. 네.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긴장감을 이겨내고 8골이나 뽑아냈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준비는 잘 했거니와 그리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쵸. 예, 메달까지 땄었고 네. 그런 경험이 이런 결과를 좀 더 크게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 경기 양상일수록 골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수정 골리 44세이브 8실점. 이 퍽자구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멋지고 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뭐 이날 다 얻은 폭자국은 아닐 거고요. 뭐 네. 여러 경기와 뭐 그동안 전지훈련도 엄청 고생을 그쵸. 했었고 했으니까 예, 그 과정의 결과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소정 골리 네. 같은 경우에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긴장된 모습도 네. 많이 보였고 예. 평소 3비부터. 같았으면은 예, 세이브로 보여줄 수 있는 골들도 좀 한두 장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국제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도 올림픽 무대만큼은 또 긴장감은 또 남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 피리어드 중반 이후부터 좀 네. 어느 정도 몸이 풀리고 또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맞아요. 게 보일 정도였는데 예, 그만큼 정말 그냥 가둬놓고 팬다고 하죠. 블루라인 안쪽에서 스위스가 엄청 일방적으로 너무. 공격을 펼쳐내는데 네. 거기에서 좀 세이브 원래의 모습처럼 네. 그렇게 세이브를 펼쳐냈던 게 오히려 그런 임팩트가 좀 더 많은 분들께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몸 풀렸으니까 또 스웨덴전이랑 일본전에서 뭐 신소정 골리뿐만 아니라 이날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들 모두 아이스타임을 가지면서 네. 또 질적 맞부딪혀 보면서 그게 가장 큰 경험이고 자신감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요. 네.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뭐 바로 스웨덴전 준비하고 데뷔하겠다. 다른 변수들은 생각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곧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네, 이제 곧 하겠네요. 1시간 남았네요. 네. 잘 할 거라 믿고요. 네. 잘한다라는 게 뭐 승리하겠다, 뭐 골을 넣겠다 이거보다는 네. 본인들이 준비한 그런 그동안 연습해왔던 준비해왔던 네. 뭐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하키 자신들의 플레이 이런 모습들을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뭐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들이 다 그 출발점이라던가 과정들이라던가 뭐 환경적인 변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팀이면 강팀일 수밖에 없고 약팀은 약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과정 처음이긴 했지만 이러한 첫 경험을 통해서 뭐 선수들은 이미 경험을 하면서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오고 또 그걸 펼쳐내고 있는데 또 같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하키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도. 그래서 저기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대통령님과 뭐 주요 VIP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막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예, 노벨 평화상보다 중요한 거는 앞서 단일팀을 구성할 때 말씀이 나왔던 약속들을 네. 지키는 게 더 네. 중요하지 꼭 않을까라는 지켜주셨으면 생각이 좋겠네요. 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80점 하고 패한 거는 어떤 네. 핑계나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찾는 것보다는 뭐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재밌게 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뭐 조금 더 뭐 재밌었던 일이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직업을 갖고 있고 네. 예, 장르는 학기이긴 하지만 네. 올림픽이라는 무대 그리고 방송 환경, 중계 환경, 그다음에 뭐 그런 경기 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와 준비 과정 이러한 모습들이 경기장 안에 온전히 그대로 보이잖아요. 네.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시아 리그나 아니면 국내 대회들이나 그런 경기들하고 올림픽 무대하고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충격도 많이 받았고요. 네. 이 충격이 정말 자책하고 이렇게 막 참회하는 이런 충격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기들을 펼쳐낼 수 있구나. 이거를 이때만 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저도 뭐 아시아 리그를 데미안 킬러웨이즈와 함께 중계를 하고 그쵸. 방송을 준비하고 하면서 나름 고민하고 뭐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 뭐 아니면 또 재밌게 또 좋은 퀄리티로 하기 위해서 막 없는 돈 써가면서 막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예, 좀 뭔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적화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이스하키를 재밌게 보게끔 할 수가 있구나. 제 옆자리에는 아이스하키를 생전 처음 보시는 네. 한 70대이셨던 것 같아요. 예, 노후 부부께서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하키를 관람하고 계셨는데 네. 하키를 처음 보셨대요. 근데 전광판에 나오는 리플레이와 기록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플레이되는 진행 상황들과 장례 아나운서 멘트, 네. 이벤트 멘트,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슈팅이 쟤네가 더 많네. 이런 것도 바로 체크하시고 전광판 보면서 누가 반칙으로 나갔으면은 전광판에 반칙한 장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뭐 때문에 나갔대. 근데 제가 스틱으로 밀고 있네. 크로스 체킹이구나 저게. 이러면서 뭐 그런 용어적인 거에 이해도는 떨어지시더라도 어떤 흐름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바로바로 캐치하시는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한 번에 쉽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으면은 하키팬 늘어난 건지 일도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예, 정말 즐거운 올림픽을 내 돈 주고 가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 그 생각을 완전 180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기였고요.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정말 꿈의 무대잖아요. 그쵸. 그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뭐 팀 관계자들이랑 스텝이라던가 그다음에 경기 진행 요원들이라던가 본부석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모든 분들이 그 꿈의 무대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을 나타낸다라는 게 그것만으로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뭔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그 보니까 기사로 보셨잖아요. 예, 죽은 표도 많이 있었다고. 네. 예,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경기 결과는 패했지만 단일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하는 투지가 보였던 참 아름다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단일팀의 첫 골 그리고 첫 승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 저희도 뜨겁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B조 이야기였고요. A조 상황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날이죠. 11일 날 어제였네요. 그래서 A조 경기들 두 경기가 펼쳐졌고요. 앞서서는 이제 미국과 핀란드가 경기를 가졌었는데 3대1로 미국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다음 이어서 벌어진 경기는 캐나다하고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 선수들의 팀이죠. 네. 예, OAR로 OAR. 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맞붙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가 5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예, 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두 팀 간의 금메달 싸움, 넘사벽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나머지 팀들이 8강 토너먼트와 그다음에 순위 결정전 어떻게 통과하고 순위를 결정 짓는가가 나머지 일정들을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자 하키 소식 살펴봤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소식은 스웨덴전과 일본전 포함해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자 대표팀 아이스하키 경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대표팀의 올림픽 최종 리허설은 1승 3패로 끝났고요. 조별 예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평가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예, 한 주 동안 최종 모의고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똑같이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최종 모의고사가 펼쳐졌고,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도 예, 오늘까지 해서 평가전을 다 치러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전력이면 우리나라가 비벼볼 수 있다. 아니면 노조에 힘들겠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됐었고요. 네. 예, 다른 조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월요일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 카자흐스탄 평가전 2차전 경기였는데요. 대한민국이 3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가 펼쳐져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예, 저희가 녹음할 때 1차전 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현을 많이 했죠. 네, 역전패를 했었으니까요. 카자흐가 또 1군도 아니고 2군, 2.5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그 팀을 상대로 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망을 실제로 많이 했고요. 네. 예, 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2차전에서는 승리를 가져갔고요. 설욕했습니다. 네, 3대0 무실점으로 끝냈다라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네. 예, 뭔가 전력을 이끌어 올리고 뭔가 전략 전술을 다시 가다듬고 이런 거보다는 그동안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채널원컵 이후로 경기가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뭔가 승리로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왜냐면은 그동안 또 승리도 없었어요. 네. 채널원컵, 유로 챌린지, 등등등 해서 승리도 없었다 보니까 뭔가 좀 이기는 맛도 보고, 예. 그럴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과 대결을 잡은 거였는데, 예, 드디어 이기게 돼서 다행이었죠. 네. 이 피리어드 때 첫 골이 터졌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의 선제골이었는데요. 파워플레이 골이었다고 합니다. 김원준 선수의 중거리 슛을 팁인 했고요. 3피리어드의 13분에 주장 박우상 선수가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2대0으로 앞서갔죠. 그리고 종료 33초 전에는 스위프트가 쐐기골로 3대0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맷달튼 선수 셧아웃 했네요. 이 경기를 통해서 피디님 말씀하셨듯이 자신감을 조금 더 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끝나니까 기사가 언더독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라고 그건 조금 오바였죠. 네.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나, 마치 준비라도 한 거 마냥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조금은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스코어는 만족할지언정 내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더 많았으니까, 예, 그것만 좀 인지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부상 투혼 중인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슬로베니아와의 평가전입니다. 대한민국이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1피리어드는 좀 힘들게 갔죠. 슬로베니아가 좀 압박을 심하게 들어왔었고, 그거를 좀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2피리어드 들어서면서 좀 주도했다면서요. 스피드도 살아나고 템포도 좀 맞고 하면서 좀 슬로베니아를 많이 괴롭혔는데, 예, 2피리어드 선제골을 터뜨렸죠.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그 전에 김상욱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예, 잘 끊어냈고 예, 연결도 좋았고요. 그래서 테스트위드가 좀 쉽게 선제골을 뽑아냈었고 네. 이렇게 쭉 이어갔어야 되는데 항상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네. 내용이긴 하지만 네. 뭐 유로 챌린지 때도 마찬가지였고 채널 원코 때도 마찬가지였고 3피리어드에 들어서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네. 템포나 스피드가 좀 다소 앞선 시간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계속 반복돼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피리어드 때 주도권을 내주면서 예, 중반에 연속으로 실점을 하는 바람에 네. 예, 일단 경기 승패에서는 예, 패배로 기록이 네. 되었죠. 세계 랭킹 15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뭐 후속 기사들을 보니까 그래도 슬로베니아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잘 싸웠다. 잘 싸웠다라고는 하는데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승에 안 찬다. 그게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약간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네, 경기. 뭐 체코 스위스를 상대하고 이럴 거면은 뭐 좀 더 좋은 내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죠 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더 앞섰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슬로베니아랑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기를 펼치겠습니까? 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예,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많이 끌어올라왔다라고 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2연전 있었고 슬로베니아전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였죠. 대한민국과 OAR 러시아 팀과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1대8로 완패했습니다. 네, 최종 모의고사는 슬로베니아전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예, 뭐 뭔가 한국과 러시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선전 느낌. 친선전이라고도 표시를 했었고요. 표현을 네네. 했었고, 예, 이벤트성이 좀 더 강한 경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그렇죠. 상대로. 그리고 저 포함해서 아마 네. 이날만큼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하키 팬분들께서 러시아 팀에 좀 더 관심과 열광과 네. 환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날 이제 관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네.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보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다시 보기로 돌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쉽더라고요. 저도 참 파벨다슈 팬이고 네. 코발축도 보고 싶고 네. 예, 시파초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싶고 뭐 이랬었는데 네. 예, 그거를 눈앞에서 볼 수 없었다라는 게 참 아쉬웠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예, 진짜 왕년의 NHL 스타부터 신성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두 팀에서 네. 예, 선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팀을 꾸렸다 보니까 네. 정말 금메달 1순위죠.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네. 그래서 경기 내용을 좀 살피고 하는 거는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첫 골은 저희 지난 회에서 언급했던 KHL 득점 랭킹 1위죠.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대8로 끝이 났고요. 번외 경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끝나고 연장전도 뭐 승패와 상관없이 연장전도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대3 네. 플레이를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훈련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뭐 연장전도 체험해보고 그다음에 네. 슛아웃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 박성재 골리가 다시슛과 코발축의 슛을 모두 막아냈다는 뭐 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다 기쁜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한국 팬들께는 어쨌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리허설 총 4차례 평가전에서 1승 3패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의 평가전은 끝이 났습니다. 네, 경기를 마치고 강릉으로 넘어왔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아직 평가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평가전을 네. 가졌었죠. 먼저 체코부터 얘기를 해보면 체코와 핀란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요일 날 3시 반에 이제 안양에서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양알락 마르티네 감독님이 체코 분이시고 하니까 네. 예, 뭐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많이 도움을 또 주셨다고 해요. 체코 팀에게. 네. 예, 그래서 체코 핀란드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이날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셨었고요. 예, 이날 이제 안양알라가 이제 전화 예매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조기에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네.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고향에 이제 스위스 노르웨이 네.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날 이제 안양알라 구단 쪽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라이브 중계 네. 화면으로 체크를 했었고요. 체코 핀란드도 굉장히 빠른 템포를 갖고 있고 압박도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오고. 네. 예. 근데 두 팀의 수준이 정말 엇비슷하다 보니까 박빙의 승부가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이 피리어드 중반쯤에서 이제 핀란드가 좀 순간적인 그런 집중력이 네. 발휘가 됐었는데 그때 좀 골이 연속골이 터졌군요. 예. 하지만 이제 그거 아니었어도 체코가 기회도 많았고 골대 맞는 것도 많았고 예, 찬스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왔구나. 예.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 예. 볼 수 없는 그런 템포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경험들을 하셨겠죠.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코 핀란드는 0대2로 핀란드가 승리를 했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6위인 세계 랭킹 6위인 체코와 곧 첫 경기를 갔죠. 목요일에. 네, 곧 붙게 됩니다. 목요일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노르웨이전 다녀오셨다고요? 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여가지고요. 네. 4시 반에 이제 고향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 경기가 진행이 돼서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러 갔었죠. 안양 네. 경기는 매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네. 단지 이제 스위스가 우리나라와 붙게 되고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그나마 비벼볼 수 있을 만한 상대는 스위스다. 예, 1승을 노린다면 스위스를 상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떨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A조의 최고의 다크호스는 스위스가 아닐까라고 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만큼 정말 인상적인 오늘 캐나다 스웨덴전을 네. 보고 오긴 했지만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 스위스였거든요. 실제로 이날도 4대2로 예, 승리를 스위스가 가져왔고요. 가져갔고요. 일단 1피리어드 때 먼저 득점을 한 팀은 노르웨이였는데 스위스가 좀 시동을 늦게 건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지만 1피리어드 때 딱 경기 양 팀이 맞붙는 걸 보고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템포의 경기는 처음 봤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네. 2피리어드 들어서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빠른 템포를 스위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게 최고로 속력을 낸 게 아니었구나. 그게 최고로 빠른 템포를 보여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피리어드 보고 알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노르웨이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책도 많았고 네. 전반부터 많은 활동량으로 스피드로 압박을 하니까 노르웨이가 계속 갇혀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리어드 때 연속골이 터졌는데 예, 그걸로 이겼죠. 그래서 3대1로 역전을 이뤄냈었고 네. 3피리어드 들어서서 이제 좀 만회골을 터뜨려서 3대2까지 추격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 엠티넷골까지 성공을 하면서 스위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네. 그래서 이날 딱 두 선수 저한테는 이제 뭐 다른 경기나 아니면 실제 경기에서는도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날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제 스위스의 92번 게타나스 선수가 눈에 띄었고요. 이날 첫 번째 골을 뽑아냈었는데 SC 베른에서 44경기 4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92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92번 그렇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2번 이날 두 골을 터뜨렸던 예. 사이먼 모저라고 해야 되는지 사이먼 모세르라고 해야 될지 네. 예. 요 선수 89년생인데 이 선수가 두 골을 뽑아냈는데 같은 팀 소속이에요. SC 베른에서 30경기 31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해서 예, 골리 시야를 방해하는 스크린 플레이를 굉장히 적절하게 펼치고 이날도 리플렉션 골하고 리바운드 골을 해서 두 골을 뽑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탈튼 앞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네. 게타나스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휘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애 좀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너하임에서 올해 뛰었던 요나스 일러 콜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기다리셨는데. 보고 싶었는데 기대하셨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쉬웠었고 그래도 좀
뭐 슛아웃까지 이날 진행이 됐었는데 네. 슛아웃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모두 성공시켰고 와. 노르웨이는 다 막혔거든요. 골리한테. 그래서 골리충도 나름 두껍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예, 전체적으로 골과 상관없이 네. 플레이만으로 스케이팅만으로 관중들의 환호와 재미를 뽑아냈었던 경기였었고 네.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입을 모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었고요. 굉장히 네. 예선 무대에서 기대가 되는 팀이었습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네, 스위스의 그 스피드 아마 토요일에 보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평가전이네요. 오늘 월요일에 열렸던 캐나다와 스웨덴전입니다. 예. 1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인천 선악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왔고요.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캐나다 그쵸. 그리고 스웨덴. 예, 스웨덴에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지난 12월에 이제 U20 대회가 네. 있었죠.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스트 디펜스를 받았던 라스무스 달린.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네. 이 선수가 지금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리고 유일한 2000년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올림픽 대표팀까지 뽑혀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네. 예.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얼마나 수비를 잘하길래 뭐 이런 네. 궁금증 때문에 또 스웨덴 또 관심이 많이 갔었고 네. 또 캐나다는 뭐 사람들 말로는 5군이라고 하는데 NHL 선수들 빼고 예. 그리고 채널 원컵 때 우리가 붙었던 선수들에서 한 10대 명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바뀐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했었고 그래서 예 정말 호기심 그리고 이날 선악 링크장이 네.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 네, 단일팀 첫 경기 스웨덴과의 평가전 네. 때만큼 그렇게 많았나요? 왔었고요. 와, 이 사람들 우리나라 저 국가대표 평가전 때는 안 오고 이제 이렇게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예, 그리고 뭐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단체 관람도 많이 오고, 예, 굉장히 시끌벅적하면서 네. 이날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4대1로 캐나다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예상된 결과였죠. 네. 그래서 피리어드별로 제가 네. 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생각보다 캐나다가 좀 미스도 많고 템포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전날 스위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위스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전날 스위스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공수 전환이나 뭐 체인지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도 뭔가 좀 템포가 한 박자씩 느린 것 같고 또 스웨덴 압박도 좋고 하니까 뭐 스웨덴이 골도 먼저 넣고 네. 예 그렇게 해서 1대1로 마치는데 캐나다 생각보다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피 끝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비벼볼만 하지. 예, 채널 원컵 그 정도 느낌이면은 해볼만 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2피리어드 들어가니까 네. 1피리어드는 못 푼 거였구나. 예, 템포를 한두 단계 올리니까 스웨덴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패턴이 스위스랑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관계자분들 말씀도 들어보면은 스위스가 작은 캐나다다. 스위스 캐나다가 많이 스타일이 많이 닮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스위스가 이런 거. 빠른 템포와 뭐 스피드와 이런 걸로 좀 경기를 풀어나간다면은 캐나다는 거기에 힘과 스킬과 모든 것들이 다 접목이 돼 있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피리어드 때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다른 팀을 봤었고 거기에 스웨덴이 많이 당황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때 골을 많이 뽑아내면서 리드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 피리어드 후반쯤 가서 스웨덴이 찬스를 잡았는데 5대3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1분 30초가량 5대3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았었는데 캐나다 PK가 셋이서 하는데도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리의 선방도 좋았지만 그 전에 이제 캐나다 수비진의 그런 클리어나 아니면은 커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패스기를 차단하는 스틱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뭔가 정석 느낌? 아이스하키 PK는 이렇게 정석.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3피리어드 초반 때 또 5대3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았었거든요. 이때는 2분 정도 2분을 조여줬어요. 동시에 두 명이 퇴장을 당한 바람에. 그래서 좀 한 골은 이때 뽑아내겠지 좀 했는데 넣었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날 스웨덴이 뭐 5대3 파워플레이 2차례 기회를 포함해서 파워플레이 찬스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슈팅을 거의 못 때려낼 정도로 물론 골대 맞고 나오고 이런 찬스들도 있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PK가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팀은 괜히 강팀이 아니구나. 이렇게 수비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강팀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었고요. 캐나다 그 이름값을 한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그 이름값만으로도 강함이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캐나다 이름값은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18일 9시 10분에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피디님 말씀 들으니까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아마 이날 없지 않을까요? 오늘 국내 중계진들이 중계를 했는데 국내 이제 중계가 되지는 않고요. 스웨덴 쪽에 해외 중계가 송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글쎄요, 본 예선 무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팀을 다 만나봤잖아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팀과 비벼봐야 되나? 과연 세 팀에 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놓고 고민을 아까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캐나다 하키의 정석?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체코도 유럽의 강호? 글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스위스는 다크호스라고 하셨잖아요. 스위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스위스는 힘들 것 같고 그나마 비벼본다면 체코 정도. 첫 경기를 기분 좋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자 선수들이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요. 또 정신적으로 대비가 됐겠죠. 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체코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을 둔다면 체코전에 좀 더 오래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스위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얘기로 듣던 것보다는 잘하나 봐요. 잘하고 오늘 캐나다 스웨덴전 경기보다도 전날 스위스 노르웨이전 경기가 더 많이 생각나고 인상이 남을 정도로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저는 다크호스로 스위스를 꼽았고요. 캐나다는 러시아와 더불어 금메달 후보임에는 틀림없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체코 캐나다, 스위스 캐나다 이런 경기들도 예전 같았으면 압도적으로 캐나다가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의 박빙의 순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주말과 오늘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비하인더넷에서 또 엄청 풀어야겠죠? 풀어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알로에츠님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셨잖아요. 주목할 만한 선수로 라스무스 달린. 몬트리올로 데려오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남겨주셨죠. 어땠어요? 실제로 보니까? 일단 등번호 26번을 달고 있었고 그것까지 확인했으니까 등번호로 확인하면 되겠지 했는데 유일하게 풀망을 끼고 나왔어요. 철망이죠. 이렇게 턱까지 다 가려지는. 대학 선수들이 가끔 그렇죠. 착용하는. 그래서 그 주니어 대회에서 쓰던 거 그냥 가지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정말 학생 티 나게 정말 애기 티 나게 딱 띄었겠네요 눈에. 그렇죠. 그러면. 철망을 끼고 나왔는데 그래도 타포 자리에서 위치하면서 수비와 공격 가담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영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187, 89 뭐 이 정도 되는 키에 이제 83kg 몸무게로 알고 있는데 약간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라서 그렇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까 캐나다 그 굵직굵직한 선수들에게 좀 피지컬로 밀리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체적인 플레이는 뭐 아주 독보적으로 눈에 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 뭐 좀 형님들한테 좀 묻어가고 융화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센스를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눈에 안 띄다가 그 장면들이 이제 2피 후반부터 해서 3피리어드까지 해서 좀 자주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성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눈에 가게 되고 그랬었고요.
역시는 역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는 역시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탐 났겠구나. 아, 예, 이유가 그래서 있나 보네요.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네, 그런 약간 피지컬에서 네. 밀리는 부분만 보완이 되면은 투웨이로서 가능성이 있는 수비수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웨덴 C조에 속해 있으니까요. C조 경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 팀의 평가전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2018 평창올림픽 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여자 팀입니다. 여자 단일팀 경기는요. 12일 월요일 스웨덴 오늘 9시 10분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14일 수요일에 일본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오후 4시 4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른 쪽 경기들도 좀 볼게요. 그래서 A조 같은 경우에는 13일,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A조 13일에는 캐나다, 핀란드,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OAR. 네. 그리고 15일에는 미국, 캐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의 뭐 미리 보는 결승전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OAR, 핀란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17일부터 이제 토너먼트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남자 대표팀은요. 우선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일정부터 보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15일 저녁 9시 10분에 체코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후 4시 40분에 스위스와의 경기, 그리고 일요일에는 18일이죠. 9시 10분에 캐나다와의 경기까지 쫙 잡혀 있습니다. 네, TV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말 저녁에 경기들이 좀 있고 하니까 네, 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기는 일만 없으면 또 모르죠, 근데. 그렇죠? 네. 쇼트트랙이 언제 끝나나. 네, 일단 예, 네. 그런 사태만 없으면은 좀 좋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육신 같아서는 좀 빅경기들 을 좀 중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살펴볼까요? 네. 다른 조 일정 14일에 B조 네. 슬로바키아 대 OAR 러시아 경기 있고요. 미국 대 슬로베니아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15일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C조인데요. 핀란드 대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 대 스웨덴 있고요. A조는 체코 한국 경기 있고 스위스 캐나다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입니다. B조 미국 슬로바키아 경기 있고요. OAR 대 슬로베니아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C조죠. 핀란드 대 노르웨이, 스웨덴과 독일 경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17일입니다. A조 캐나다 대 체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네요. 한국 대 스위스 경기 잡혀 있고요. B조에서는 OAR 대 미국, 슬로베니아 대 슬로바키아 경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일요일에는요. C조 독일 대 노르웨이, 스웨덴 대 핀란드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A조 체코 대 스위스, 캐나다 대 한국 경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0일부터 이제 플레이오프 8강전 해가지고 토너먼트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남자 대표팀 리뷰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팀과 남자팀의 일정 쫙 살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계를 해줘야 좀 바빠질 텐데 이거 중계 안 해주면 그쵸? 영상 찾다가 하루 다 지나가거든요. 기사 찾고 영상 찾고 영상 찾고 그다음 네. 기록지 살펴봐야 되고 네. 기록지도 굉장히 기록이 많아서요. 네. 다 체크해서 기록지를 보고 경기를 상상해야 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전 보러 가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경기요. 네, 수요일 코리아 팀과 일본전 네. 마지막 경기를 홀로 차 끌고 가서 네. 보러 갔다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날 15일 체코와의 일전 남자 대표팀 경기를 또 네. 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관 가시는 거예요?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네. 예, 또 남자 경기는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강릉 경기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제가 올 거고요. 지난 스위스전 때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팀 유니폼을 입고 갔거든요. 네. 예, 등에 한글로 대문짝만하게 제 이름이 써 있고 그래요. 네. 앞으로도 경기 일본전하고 체코전은 예, 입고 갈 텐데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 커피라도 매점 가서 쏘든가 아니면 할 거고요. 제가 저희 15주년입니다. 5주년 기념법 네. 15주년 한참 먹었는데 5주년 기념법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챙겨가서 네네네. 또 만나 뵈서 인사 주시면은
반갑게 저도 네.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등번호는 없고 박힘찬이라고 등번호 36번이고요. 있나요? 홀리 네. 유니폼이어가지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또 네. 그냥 제가 또 등치가 있어서 네. 그런데 안 커 보이나요? 네. 이름 대문짝만하게 등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바로 아시실 거예요. 네, 박힘찬 PD님이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메시지 통해서 남겨주셔도 저도 왔어요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충분히 소통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핸드폰을 제가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네. 잘 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와서 등 두드려주면서 접니다. 이러면 네. 대충 알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많이 보고 공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녹음은 136회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저녁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남자 경기 조별 예선까지 다 마친 네. 시점이어서 좀 풀어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네. 그리고 이현석 기자님도 돌아오시니까요. 네, NHL 소식까지. 그다음에 경기 리뷰 네. 이 내용들도 함께 다음 주에 잔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게 되게 많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거의 특집 아닙니까? 예,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범 아나운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댓글 달아줄 때 한 줄만 달아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예, 좀 상처 입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빈자리가 너무 커서. 김여정 아나운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예,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소식 비하인더넷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여기는 온더스포츠였습니다. 16일간의 기록이죠. 네, 저희가 계속 담아낼 예정이고요.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올림픽 경기는 보실 수 없고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요즘에 경기가 없다 보니까 업로드된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냥 맨날 방송에서 반복 삼아 하는 얘기라서 토를 한번 달아봤고요. 네. 예. 다시 이제 아시아리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은 이제 또 국내 경기들이 학생 경기들부터 해서 시작되니까 그때 다시 열심히 움직일 예정이고요. 올림픽 경기는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박힘찬 PD님과 저도 각자의 꿈에서 열일 중인 요즘이고요. 비하인더넷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